그렇습니다.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CPI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어제 사실 저희 많은 투자자분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9%라는 숫자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피크아웃으로 생각하고 안도를 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아침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힘들었겠죠.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크로스에셋 전략의 허성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훈남이십니다. 젊으신. 예. 저도 증권사에 있지만 훈남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욕심이 나네요. 네. 아닙니다. 예, 일단은 웃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요새 시장 분위기가 워낙 힘들고 반등이 나오면 매도 나오고 매도 나오면 반등 나오고 이런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에셋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가시는데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최근 시장을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반등세가 지속될까?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그 논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이제 내용이 사실 좀 어려웠는데요. 이제 네. 옵션 시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옵션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되게 이상한 게 모두가 침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침체 우려가 되게 커진 상황이고 며칠에 걸쳐서 근데 반대로 상방 오버슈팅이 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찬가지로 언더슈팅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기존 경제 지표로 좀 설명하기 힘든 장세가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금리 인상 과정에서 두 가지 재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긴축 완화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좀 상충되는 재료가 생기고 좀 러우 전쟁 같은 이제 대외 요인이 좀 지속이 되면서 좀 전통적인 경제 지표 같은 요인으로는 좀 단기적인 증시 향방을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설명하기도 힘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좀 단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지난 6월 24일에 6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좀 상반된 게 나왔습니다. 일단 소비 심리가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고요. 그렇죠. 동시에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이 예비치에서 1년, 5년 각각 0.1%포인트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 반응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미시간대 소비 심리 발표를 기점으로 증시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 만약 주식 시장이 경기 침체를 이미 모두 반영을 하고 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었다.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이런 급등세를 좀 설명이 가능한데요. 지금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가 제가 좀 의문이었던 게 사실 저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하방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체를 아직 EPS 이제 하향 좀 추세가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침체 사례를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EPS 하향을 좀 감안할 수 있고 제가 EPS 현재 이제 EPS를 기점으로 PER 한 16.0 그리고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하방을 한 3,100에서 3,500 정도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 좀 기술적 반등세를 좀 이해를 하기 힘들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이제 살펴본 게 수급적인 요소입니다. 네. 파생적인 요소에서 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원리가 있지 않을까 좀 네. 살펴봤는데 좀 파생 시장을 좀 살펴봤을 때 옵션 시장에서 옵션 시장이 사실 되게 큰 시장입니다. 맞아요. S&P 500이 한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옵션의 포지션 자체가 사실 델타 해증 과정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네. 지수 레벨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서 옵션의 포지션에 따라서 네.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좀 이런 변동성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알아본 게 제일 중요한 지표가 숏감마 지금 장세라는 건데 네. 이 옵션 시장이 사실 이제 바이사이드의 옵션 포지션에 따라 셀사이드는 사실 그걸 이제 제공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셀사이드에서 이제 델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델타 해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수 매도와 지수 네. 자, 잠깐만요. 너무 어려워. 못 네네.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할게요.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쇼감마 장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자, 아니 이제 뭐예요, 얘? 애널리스트 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예. 저도 이제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면 예. 우리가 왜 예전에 나스닥 그 고래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테슬라라든지 일부 종목 갖고 예. 쭉 말아 올려갖고 변동성을 극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상은 제가 해석하기에 아까 허성민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다시 막 상방과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느냐. 그거는 극단의 어떤 지표를 갖고 해석의 포인트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하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천정과 바닥일 때는 항상 변동성이 발생을 합니다. 천정과 바닥일 때 항상 변동성이 발생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영화시고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시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에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주식시장에 빅스가 있고 무브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채권의 인덱스. 그럼 빅스와 무브의 스프레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이거를 추종하는 펀드들도 있어요. 리스크 패러티 펀드라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로화 시켜서 시장을 따라가겠다. 이게 다 엉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완전 난리가 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이유는 두 번째 질문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의 하방에서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내용 쪽으로 조금씩 가준다면 시장이 바닥을 잡는 거고, 근데 아까 뭐 쇼감마도 얘기하셨지만 부정적인 얘기 쪽으로 더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항복을 하면서 한 번 더 하방을 찍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과 결과가 좀 비슷하네요. 빅광선 매니저. 빅광선 매니저하고. 예. 그때 아마 그러면 이따가 오면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여기서는 쇼감마 물어봐야겠다. 네, 여기서는 쇼감마.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한 번씩 한 번 더 나눠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지수가 떨어질 땐 더 떨어지고 맞아요. 지수가 올라갈 땐 더 올라간다는 내용인데 방향성 네. 강도. 근데 쇼감마 포지션 자체가 이제 좀 지수 레벨이 낮을 때 나타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재가 많은 이제 상황이고 악재에도 그렇죠. 쉽게 반응하고 호재에도 쉽게 반응할 수 있는데 지금 악재인 상황이 더 크다 보니까 악재에도 쉽게 반응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네.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자면 현재로서는 좀 밸류에이션 조정이 좀 과할 정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 완전 돌아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가 이제 미국 6월 고용 지표만 보면은 당장 경기 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축 부담이 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침체 우려는 좀 완화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관건은 이제 기업 실적이 얼마나 버텨내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실적 하향이 만약에 일어나더라도 2분기 이제 당장 그 폭은 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을 의미하는 GDP 대비 이제 기업 이익 비율이 좀 최근에서야 좀 하락하는 추세를 네.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매출 전망은 생각보다는 양호합니다. 이제 NFIB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품 가격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침체 우려에도 이제 기업들의 매출 전망은 좀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인플레를 좀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네. 숫자 자체는 원래 좀 험악하게 나올 좀 확률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애초에 컨센서스 상으로도 이제 좀 전년 대비 이제 상승률 같은 경우는 좀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플레 기대 자체는 좀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피크아웃이다. 네네. 6월 중순 이후 미국 가솔린 가격이 좀 하락 중이고 지금 원자재뿐만 아니라 지금 곡물 가격도 다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시장이 좀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시장이 많이 가라앉고 있고요. 그리고 가전 가구 그리고 중고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근원 물가 자체는 좀 둔화세를 좀 더 높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우려를 계속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앞서 이제 기업 실적 EPS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는 것일 텐데 저희 지금 방향성 강도가 위로든 아래로든 세게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업 실적 계속 하향 조정되면 방향성 강도가 하방으로 세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재밌는 보고서가 도이치뱅크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EPS 하향 조정이 시작되면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한다. 왜죠? 충분히 반영됐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먼저 빠지고 EPS가 하락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회복하면서 주가 이익의 하락을 상쇄하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어려운 거죠. 야, 이익은 하향하는데 왜 주가 오르지? 이런 타이밍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도이치뱅크의 생각인 거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도이치뱅크의 시각도 맞을 수 있는 게 네. 저희가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을 맞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4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연구원님께서는 정말 처음이실 거고 네, 저도 맞습니다. 처음이고 살짝 발 담근 적 저는 있으시고 맞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뉴인플레이션 이런 말이 나오는 만큼 예. 정말 진짜 경제 상황이나 뭐 기업들의 반응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죠. 그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보자면 사실 실적 하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은 자리에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미국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해줘야 전체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을 찾잖아요. 굳이 찾자면 뭐가 있을까요? 반등의 조건. 반등의 조건 자체는 예. 일단 밸류에이션 조정은 이미 이루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실적 방어가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인데 그 부분이 좀 잘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실적과 지금 인플레 그리고 긴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긴축이 잘 일어나려면 좀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인플레 정점을 통과하되 실적 둔화가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연착륙의 이제 전제 조건인데요. 이제 기업 실적 상향 비율과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미국 ISM 지수가 좀 하락 중이라는 것은 사실 실적의 하방 압력으로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플레 국면에서 가격 정가를 통해 매출 성장이 유지가 되더라도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수익성 악화를 지금 주가가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게 중요한데요. 사실 그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매출 정가로 이제 매출 전망 자체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가이던스가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사실 주가가 선 반영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적 자체로 좀 크게 보기보다는 그렇죠. 매출과 수익성 둘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사실 결과론인 것 같아요. 선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나고 나서야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숫자가 나오면 또 계속해서 증시가 출렁이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아무래도 6시 때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라서 해외 증시도 같이 아우르고 있거든요.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이머징 국가 중에서 지금 가장 매력이 있는 국가를 얘기를 해주신다면 국가별로 선호도를 좀 책정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 자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물가,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 자체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이제 좀 유럽은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은 제외하고 선호도에서. 네, 지금 미국 주가도 이제 사실 안전하진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자체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상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머징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 주식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의 좀 완화적인 발언으로 네, 실적 기대 자체는 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는 예. 네, 그런 흐름이고요. 오히려 현재 레벨에서는 저는 이머징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한국이요? 네네, 그래요? 예. 네, 드디어 나왔네요, 한국이. 아, 진심이세요? 네네. 아, 왜 그렇게 보고 진짜, 계신지 예. 궁금합니다. 근데 코스피 전업종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제 전체 지수로만 보면은 사실 국내 기업 이익 추정치는 전 세계 기업들 대비 좀 크게 하향되진 않았고요. 네. 그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네네. 그리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너무 부진한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좀 MSCI 지수로 전 세계 지수 대비 상대 강도를 좀 살펴보면요. 네. 이제 코로나19 당시 저점 수준만큼 하락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부진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사실은 미리 선 조정 받았다라는 지표에 제일 매력 있게 그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상대 강도로 보면 네. 사실 뭐 코스피가 지금 3,300에서 지금 2,300, 1년 만에 1,000포인트가 그냥 공중을 날아갔는데 그만큼 하락한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되게 억울했던 게 증시 하락폭을 봤더니 전쟁 일으킨 나라들만큼 하락폭이 컸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크지 않았나요? 한국이?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라는 게 억울했는데 탄력이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잘 보시면 그 해에 좋았던 국가들은 그 다음 해에 좋은 적이 없습니다. 아 저희가 이미 많이 너무 그렇죠. 많이 2020년에 2021년인가요? 그때 1등이었어요. 아 상승률이 예. 그러고 나서 올해 넘어올 때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정말 안 좋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안 좋잖아요. 내년에 넘어갔을 때는 코스피가 상위권에 찍혀 있을 이게 약간은 리턴 리버설 전략인데 가능하다고 보면 그게 잘 맞습니다 또. 그럼 인덱스 투자해도 됩니까? 저는 근데 인덱스는 수익도 안 날 것 같고 네.
그만큼 한국 시장이 그래도 올라가야 인덱스 아닌 개별 종목들도 탄력이 예.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다면 어떤 섹터가 주도할 것 같은지. 사실 반등 국면에서는 실적 상향이 일어나면서도 좀 경기 이제 사이클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 좋을 것 같고요. 않는 업종? 네, 그리고 주가 하락폭이 컸던 업종 중에서도 최근 모멘텀이 강했던 업종일 것 같은데 그런 업종을 꼽자면 제가 보기에는 좀 소프트웨어, 그리고 건강관리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다가 제약. 올라갔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을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안 빠지네요. 자동차는 워낙 예. 그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매출이 확실히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성장성이 받쳐지고 밸류에이션까지 있다면 여기서 뭐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좀 지속성이 있어야 할 텐데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투데이 인사이트 유진투자증권 크로스에셋 전략의 허성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